자식 결혼할 때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거 기억하시죠? 얼마가 나갔는지 정확히 기억 못 하셔도 그날 기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뭔가 좀 시원하면서도 허전하고 그러면서도 뿌듯한 그 기분.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한 번, 혼수가 빠듯하다고 해서 또 한 번, 손주 태어났다고 또 한 번. 그때마다 그래 뭐 어때 하시면서 통장에서 빼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죄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부모라면, 조부모라면 당연히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어요. 그 돈 신고하셨어요? 자영증 쓰셨어요?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고요? 지금 그 통장이 열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무서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이 차분하게 들여다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뭘 하면 되는지도 같이 정리가 돼요. 시작할게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지인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야, 나 세무서 편지 왔어. 그분이 몇 년 전에 딸 신혼집 계약할 때 1억 5천을 이체해 주셨거든요. 딸이 집 사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는데 그 순간 바로 출처 소명 통지가 날아온 거예요. 그분 표현이 이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냥 딸 도와준 거잖아. 그 말이 맞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신고를 안 했고 차용증이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가산세 포함해서 4천만 원 넘는 청구서가 나왔어요. 전화 받고 나서 좀 찜찜했어요. 나는 괜찮나 싶어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랬더니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식 보증금 보태준 분, 손주 학원비 카드 들려준 분, 나중에 갚으라고 그냥 보낸 분, 다들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무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한번 차분하게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국세청이 왜 갑자기 움직였냐면요. 숫자 하나를 같이 봐요. 올해 1분기에 서울에서 집산 30대 매수자들 자금을 들여다봤더니 증여나 상속으로 들어온 돈이 1조 915억 원이었어요. 서울 30대 매수자 전체 자금의 절반을 넘긴 거예요. 2023년에는 34%였던 게 2024년엔 40%, 작년엔 43%, 올해는 50%를 넘어버린 거예요. 추세가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신호예요. 자녀가 집 사는데 쓴 돈의 절반이 부모 돈이라면 자녀 통장 한 번만 열면 부모 통장도 따라 열리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강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강남 4구 마용성 쪽에서 104명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명단에 올라 있고 사업자 대출로 집 사신 분들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예고됐어요. 전국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조사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입을 꾹 닫고 있다가 갑자기 우편 봉투 한 통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 봉투 받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6월 30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까지가 자진 시정 마지노선이에요. 잠깐,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같이 한번 체크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있었다 없었다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예요. 자녀나 손주 통장에 돈을 이체해 준 적 있으세요? 신혼집 보증금, 전세자금, 생활비, 학원비 뭐든요.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요? 차용증을 쓰셨어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도 안 하셨다면 지금 체크 하나 해두세요. 두 번째예요. 나중에 갚아 하고 보내신 적 있으세요? 말로만 하셨어요? 아니면 종이에 적으셨어요? 종이에 적었어도
실제로 매달 이자가 들어온 적이 있으세요? 이자 이체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그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증거, 증여로 봐요. 말로 한 약속은 증거가 안 돼요. 세 번째예요. 손주한테 카드 들려준 적 있으세요? 학원비, 옷값, 용돈으로 쓰라고요. 그 카드로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결제된 적 있으세요? 고급차 할부, 명품, 고액 학원비가 찍힌 적 있으세요? 카드 사용처가 카드 주인 집에서 멀리 떨어진 손주 동네에 몰려 있었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카드 주인 통장도 자동으로 따라 열려요.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뒤에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지 같이 정리할게요. 해당 안 되시는 분도 앞으로 자녀나 손주 도와주실 일 있으실 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같이 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부 자동 검산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검산기가 뭘 하냐면요. 한 분의 5년치 신고된 소득을 봐요. 거기서 카드로 쓴 돈, 낸 세금을 빼요. 그러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할 정상 예금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근데 실제 통장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으면요. 그 차액이 출처불명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 볼게요. 5년치 신고 소득이 3억 원이에요. 같은 기간에 카드로 2억 썼고 세금으로 5천 냈어요. 그러면 통장에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실제 통장에 5억이 들어있다면요. 그 차이 4억 5천만 원이 어디서 왔는지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해요. 못하면 그 돈이 통째로 증여로 잡혀요. 저도 처음 이 얘기 알았을 때 좀 아찔했어요. 이게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이름이 소득기출분석 시스템인데 2009년부터 돌아가고 있어요. 17년치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그 17년 데이터가 마치 오래된 일기장처럼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5년치를 한꺼번에 비교해봐요. 한 해만 보는 게 아니라 5년치를 쌓아놓고 한꺼번에 본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자녀 통장에 한번 의심이 가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부모 통장에서 몇 월 며칠에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자녀 통장에 들어온 날짜랑 딱 맞아 떨어지는지까지 한 번에 비교해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 뭐냐고요? 올해 2월 10일부터 새 양식으로 바뀌었어요. 코인 내각 대금 칸이 새로 생겼고 사업자 대출로 끌어온 돈도 따로 적게 됐어요. 예전에 두루뭉술하게 적어 넘기던 칸들이 한 줄 한 줄 다 쪼개진 거예요. 어디서 온 돈인지 어디로 흘러갔는지 한눈에 보이게 만든 거예요. 자녀가 이 종이 한 장 내는 순간 그 위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가 다 검산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조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6월 30일 자진 시정 마지노선이에요. 이날 전에 들고 가시면 한 번은 봐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봐주냐고요. 국세기본법 48조에 감면율이 적혀 있어요. 한 달 안에 들고 가시면 가산세 90%가 깎여요. 한 달에서 석 달 사이면 75%, 석 달에서 6달이면 50%, 6달에서 1년이면 30%예요. 빨리 들고 가는 순서대로 더 많이 깎아주는 구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해봐요. 오늘 저녁에 할 일 하나예요. 자녀나 손주한테 지난 몇 년 동안 이체한 내역 한번 뽑아봐요. 금액이 10년 합산 5천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해봐요. 미성년 손주는 10년에 2천만 원이에요. 자녀가 결혼했으면 혼인공제로 별도 1억 원이 붙고 출산하면 또 1억 원이 따로 붙어요. 부부가 양가해서 다 받으면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준 금액이
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해 봐요. 한도 안에 들어와도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고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증여세 신고예요. 돈을 보내준 달의 말일부터 정확히 석 달 안에 증여세 신고서 한 장을 넣어야 해요. 세금이 0원으로 나와도 그 신고서 한 장을 넣어두는 게 핵심이에요. 그 0원짜리 신고서가 나중에 자금 출처 인정서 한 장으로 둔갑해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로 빌려준 거라면 차용증 세트를 챙겨요. 차용증 한 장으로는 안 돼요. 네 가지가 한 세트예요. 차용증, 이자 약정서, 상환 계획서, 그리고 매달 이자가 실제로 이체된 기록이에요. 네 번째 이자 이체 기록이 결정타예요. 종이만 있고 돈이 안 움직이면 국세청은 그 차용증을 인정 안 해요. 이자율은요. 빌려준 금액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 금액을 넘어가면 4.6% 이자를 받아야 해요. 차용증 한 장, 이게 보험증서 한 장이에요. 평생 안 쓰고 서랍에 넣어두실 수도 있고 한번 쓸 일 생기면 집안 전체를 통째로 막아줘요. 세 번째로 5년치 자금 흐름표 한 장을 만들어 봐요. 엑셀이든 손글씨든 상관없어요.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이나 코인 파셨으면 매도 내역과 입금 날짜, 부동산 파신 적 있으면 그 매각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5년 전에 파신 집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자녀에게 왜 보태주셨는지, 그 사연도 카톡 대화 같은데 캡처로 남겨두세요. 사진 한 장이 증빙 한 장이에요. 네 번째로 손주한테 들려준 카드원을 회수해봐요.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돌려받으시면 돼요. 국세청 시스템이 카드 들여다볼 때 네 가지를 함정처럼 봐요.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긁힌 카드, 자녀 명의 고급차 결제, 고액 학원비 정기 결제, 카드 사용처가 카드 주인 집이랑 멀리 떨어진 손주 동네에 몰린 카드. 이 중 하나만 걸려도 카드 주인 통장까지 따라 열려요. 손주 옷 사주신 거, 외식비, 소액 학원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돼요. 근데 차 한 대를 카드로 긁어주거나 명품 가방이나 고가품이 카드에 찍히면 그건 증여로 잡혀요. 그 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사업자 대출로 집 사신 분은 따로 들어봐요. 올해 상반기 안에 그 대출을 자발적으로 갚으시고 빠뜨린 소득세나 법인세 수정까지 마무리하시면 전수조사 명단에서 빼준다고 발표가 났어요. 안 빼시면요. 처음 한번 적발되면 1년 동안 신규 대출이 막혀요. 두 번째 걸리면 5년이에요. 1년도 큰일인데 5년이면 집안 전체에 자금 흐름이 묶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분 얘기해 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어르신인데요. 작년에 둘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보태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증여세 신고서 한 장을 같이 넣으셨어요. 한도 아니라서 세금은 0원이었어요. 거기다 기한 안에 신고하셔서 또 깎여서 결국 한 푼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 자녀가 결혼하면서 1억 2천짜리 신혼집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는데 세무서에서 단 한 번의 소명 요구도 안 왔어요. 그 0원짜리 신고서 한 장이 자녀 통장 위에 붙을 수도 있었던 압류딱지를 막아준 거예요. 저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뭉클했어요. 그분이 특별한 뭔가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종이 한 장을 챙기셨을 뿐이에요. 그 한 장이 자녀 인생 한 고비를 통째로 막아준 거예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처음에 자식 결혼할 때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기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마음이 죄가 된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돼요. 다만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종이 한 장이에요. 신고된 증여 한 장이 모든 의심을 막아줘요. 오늘 저녁에 자녀한테 전화 한 통 해봐요. 우리 지난번에 보낸 돈 신고가 돼 있나? 한 번만 확인해봐요. 그 전화 한 통이
나중에 가산세 폭탄 한 통을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 바로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다음에도 이런 내용 가져오는 힘이 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